사실 영업이익률을 여러분 제가 10년치를 갖고 왔어요. 2016년도가 뭐였냐면 이때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뭐 10%대 초반까지 갔었는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 이때 SK 하이닉스가 제가 2만 원이었던가 그때 기억서 PBR 한 배인가 그렇게까지 간 적이 기억이 정확한 거예요 아마. 네. 10년 전에. 맞아요. 근데 이때 되게 다운 사이클을 오래 갈 거로 생각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016년도 하반기 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롱리포트 100장짜리 쓴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보면서 그때 말한 게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쪽에 새로운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사실 2017년도 비슷하게 지금과 비슷하게 운율이 비슷하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되면서 이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직전에 하면서 뭐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비슷하게 나오면서 했을 때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1년 반 동안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이 갔어요. 그때 애널리스트 로직에 말씀드리면 D램 업체는 3개밖에 없다. 과거처럼 치킨 게임 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때도 대부분 제목이 슈퍼 사이클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8년도 3분기 때 딱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막 관세 전쟁을 하면서 그때부터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그때도 저퍼였어요. 주가 계속 안 껐어요. 그러다가 2019년부터 다운 사이클도 들어간 거예요. 또 스마트폰과 PC 수요가 조금 줄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1차 투자가 한번 종료가 되니까 그러면서 2019년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 다운 사이클 와서 영업이익률이 3%까지 또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억 더듬어 보시면은 팬데믹 오면서 처음엔 또 반도체 주가 작살났다가 그때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뭘 했겠어요. 갑자기 노트북 수요가 급증을 했죠. 그러면서 다시 반도체 주가가 좋아졌다가 사실 22년도 2월 달이 러우 전쟁이 일어났죠. 유가가 쫙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CPI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23년도 1분기 때 그 SK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67%까지 갔어요. 그때 주가가 PBR 한 배 8만 원까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또 좋아지기 시작을 했냐면은 그때 이제 안 좋았는데 그때 챗GPT가 나오면서 HBM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그때 삼성전자보다 먼저 HBM을 하면서 이 사이클이 지금까지 이제 장기적으로 온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여러분 매출액 대비 재고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얘기를 예전에는 참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해요.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보시면은 23년도 1분기 때 SK 하이닉스가 적자가 났을 때 매출액 대비 재고가 338%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기 거의 9개월치 매출액 재고를 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업 적자율이 마이너스 67%인데 이거는 이 메모리 반도체가 치킨 게임 했을 때 2000년대 중반에 나왔던 영업 적자율을 딱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게 절대 안 온다고 애널들이 다 했거든요. 근데 왔었어요, 결국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슈퍼 사이클이 온 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올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딱 더블 작년 4천억 달러에서 올해 8천억 달러 하면서 이게 D램 가격이 7배가 올라와서 이게 계속 갈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갔으면 좋겠는데 영업 이익률이 뭐 70%대까지 나오는데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이에요. 그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목요일 날 폭락할 때 PR 4배까지 빠졌죠. 근데 그때 저는 바닥을 생각했는데 그때 수요일 날 사실 SK 하이닉스 그 보시면은 이게 매출액 대비 재고율이 23%였었어요. 그러면 재고가 2주씩밖에 없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적은 게 왜 적은 거니? 2주가 왜 적냐면 웨이퍼가 인풋돼서 아웃풋 나오는데 2달 걸려요. 그럼 적정 재고는 매출액에서 재고가 60%는 가져가야 적정 재고예요. 근데 이게 작년 12월 달에 60% 적정 재고했다가 좀 쭉 빠진 거죠. 그래서 주가도 이거 대로 이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다음 장. 자, 이렇게 재고가 낮은데 자, 보시면은 올해 3분기 때 그 가격 등락 올해 1분기 때 D램 가격이 95%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2분기 때 63%. 그다음에 3분기 때 조사 기간은 13에서 18%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재고가 낮은데 왜 이 가격이 왜 안 올라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태원 회장님이나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사실 그때 어떻게 보면은 일부 비중 조절을 했던 타이밍이었던 거. 최 회장님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이렇게 되면 수요를 나중에 죽일 거다. 그때 우리는 그거를 앞으로도 여러 번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일단 무슨 사인이냐. 아, 일단은 조금씩 비중 조절해야 된다는 게 6월 달에 CXMT. 펀더멘탈리 애널도 저도 마찬가지 없어요. 근데 일단 걔가 일단 흔들어 놨어요. 우리 파도를. 그러고 나서 최 회장님이 나왔던 게 이런 영업이익률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요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 세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한테 고맙다. 이 어려울 때 반도체 잘 돼서 그런데 이 디램 가격,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너무 부담스럽다. 얘기 나왔죠. 사실 그때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이건 거죠. 저는 좋은 회사라고 해도 우리 대표님도 그러시지만 전무님도 항상 비중 조절을 하잖아요. 내가 이 주식이 정말 좋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슈퍼사이클 가. 그래서 예를 들면 한 1억을 넣었어. 근데 이게 만약에 2억 됐어. 그러면은 저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고 이익이 왔으면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이 이번에 준 좋은 사이클인 거.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주구장창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 아닌 거 보면 다 팔아버리잖아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매수라기보단 분할 매도라는 관점을 갖고 끝까지 다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었냐면 어제 주가가 급등했던 건 가장 컸던 건 그거예요. 목요일 날 하신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43% 늘었는데 저는 그날 사실 목요일 주가가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좀 들빠지고 하이닉스는 더 빼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사실 펀더멘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돼 있다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아마존이 37%, 그 AI 매출이 그만큼 AWS가 늘어났다. 그걸 딱 봤고 거기에 이제 수급적인 게 뭐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 청산되고 일단 우리나라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일단 1,000만 원에서 거기 현금 3,000만 원 올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수급과 펀더멘탈이 같이 맞물리니까 사실 하이닉스가 상한가 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아까도 저희 되게 중요한 매물대도 얘기 나오고 많이 나왔지만은 이번에 결국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반도체는 연말까지는 가격 빠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재고가 너무 낮기 때문에. 2주 치면은 쉽게 말하면 히로시마에 마이크론 팹이 있거든. 일본 히로시마에. 구마모토 옆에 지진 나면 어떻게 될 거야? 만약에. 그러면 모르죠. 구마모토도 지진 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재고가 완전 부족해서 그때 만약에 예를 들면 좀 이러면 좀 그렇지만 그럴 때 이제 주가가 급등하겠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재고가 너무 적다. 그런데 지금 삼성 SK 그 최 회장님도 그랬지만 제가 볼 때 여기서 더 올리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한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가르는 거예요. 주가 더 먹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최 회장님도 뭐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무슨 얘기냐? 자, 오늘 금요일 날 오늘 딱 보자마자 나왔죠? 애플 주가 빠지고 그다음에 하이퍼스컬러 주가 올라갔다. 그게 뭐겠어요? 결국은 CXMT 거 못 쓰니까 애플 일단 주가 작살 나고 그다음에 일단은 모든 얘기는 뭐냐? 디램 가격이 이제 상반기처럼 올라가지 않겠구나 하니까 근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 매출은 굉장히 증가하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론은 뭐냐? 현재 어제 상한가 쳤고 SK 하이닉스 상한가 쳤고 삼성은 20%대 중반까지 올랐는데 계산해보니까 PR이 5배더라고요. 5배 그 언저리. 저는 어닝을 지금 봤을 때는 3분기, 4분기 다 올라간다라고 보면 일단은 변동성은 8월에도 여전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전쟁 얘기 나오고 있고 막 계속 그러는데 뭐 저는 이런 거죠. 여기서 20% PER 6배에서 7배 밴드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고를 딱 정해놓고 뭐 고를 활용하는 전략이 어떨까. 다만 뭐 이렇게 장투의 신화에 빠지셔가지고 디램을 끝까지 간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믿음의 영역인데 저는 믿음보다는 여기는 B2B는 어쩔 수 없는 사이클 산업이다. 그래서 조금 눈높이를
지금은 싸요. 여기서는 더 30% 룸이 있는데 거기서 각자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하면서 다음 사이클은 뭐가 올까? 결국 그 1년 정도 사이클 가면 대표님 비슷하잖아요. 한 번씩은 이제 결국은 이제 다음 주도주가 뭘 갈까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메모리 반도체 엄청나게 좋아하고 정말 이렇게 된 건 좋은데 역시 그 메모리는 사이클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잊지 말으셔야 되고 지나고 남은 주가는 정확했다는 게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팔라. 반도체가 작년엔 고포였어요. 지금 저포가 됐잖아요. 근데 저포되면 저도 에너라지면은 계속 좋은 얘기밖에 안 나 싸니까. 왜냐면 우리 엑셀 모델 돌리거든요. 저도 엑셀 모델 돌리면은 여기서 나쁠 게 찾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저포일 땐 뭐냐면 이런 말 쓰기 좀 그렇긴 한데 매사기 영역이 있거든요. 매사기인데 이 매사기를 갖고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자기 수익률에 맞춰서 좀 하는 게 어떨까.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 주가의 고점을 맞추는 거는 저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바벨탑을 짓고 싶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절제할 수 있는 쉽지 않죠. 이제 절제하면서 하자.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주식이 여전히 남아 있고 연말까지는 좋은데 그 눈높이를 조금 낮춰가면서 방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주식 하시면은 수익률이 좋아지고 그거 일정 부분 또 수익 각자 내면 그 돈 갖고 현금을 들 거 있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우리 별주부전에서 계속 하잖아요. 섹터 계속 얘기해 주는데 아까 저도 화장품주가 그렇게 올라간지 몰랐어요. 뭐 예를 들면 휴젤도 그렇게 올라갔고 예를 들면 각자에 맞춰가지고 좀 이제 저는 섹터 종목을 5개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펀드 매니저들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은 오니 미팅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는 벤치마킹 플레이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게 있는데 우리 개인들은 제가 볼 땐 5개? 뭐 미국 주식까지 해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은 5개, 맥스가 5개인 것 같아요. 10개 이상 넘어가면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각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갖고 온 거는 메모리 반등 나온다. 눈높이는 좀 낮춰가면서 조금 욕심을 덜 내자. 그러면은 조금 어떨까. 근데 히로시마에 지진 터지면 이제 주가 예를 들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마이크론이 만약에 터진다. 그리고 실제로 CXMT에 가장 큰 타격받을 때는 마이크론이에요. 이번에 하이닉스가 예상보다 사실 어닝 미스 났잖아요. 근데 이미 모 증권사에서 어닝 낮게 나온 거만큼 딱 미트를 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거 생각 안 하고 왜 마이크론보다 영업이익률이 안 나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상반기 때 가장 많이 올라간 거는 레거시 드림이 PC나 모바일 디램 쪽이 많이 올라갔어요. 오히려 HBM이 영업이익률이 낮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마이크론보다 못 나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이성적인 게 그날은 먹히지가 않더라고. 재고도 이렇게 나죠. 저는 판도멘탈리 갈 것 같는데 갑자기 그냥 11시부터 했는데 패버리더라고 그냥. 그러면서 빠졌는데 결국은 그 빠진 만큼 또 펀더멘탈로 회귀는 했는데 결국은 저거는 고포에서 저포에 팔아야 된다. 근데 애널리스트는 운명적으로 저포 때 자기가 꺾기를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그냥 2장짜리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 하나 먼저 하고 이 장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 하락의 원인이 뭘 쓸까? 왜 반도체가 이래 갑자기 이제 폭락했나? 뭐 아까 팀쿡 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뭐 100만 조회가 넘은 무슨 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뭐 부처님, 하나님, 아니 왜 저는 이 하이닉스를 100만 원에 살 기회를 안 주고 이렇게 300만 원을 가버렸네요. 제발 다시 한번 100만 원에 살 기회를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소망해서 그래? 왜 120만 원 갔다 왔네요, 보니까. 그래서 120만 원을 잠깐 만들어줬는데 만들어줬더니 또 이게 왜 난리야 하면서 그 짤을 보면서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그 298만 원 이래 찍을 때는 나는 그래서 저에게도 이 100만 원대에서 다시 살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못 삽니다. 100만 원. 오히려 못 사죠. 더 못 사요. 사신 분이 못 사요. 있죠.
최 회장님. 아, 그렇네. 최 회장님. 최 회장님. 최 회장님이 딱 그냥 사셨네. 47억이나 사셨네. 50억 넘으면 공시해야 돼서 47억 사셨다고 했어요. 회장님 뭐 잃을 게 없잖아요. 이렇게. 아니, 그런데 그 최 회장님 얘기를 워맨신박이나 모닝브리프에서 말씀드렸지만, 예, 그 예전에 그 한미 반도체 주가 많이 빠지고, 23년, 24년에 네. 그때 뭐 2차 전지랑 뭐 올라갈 때도 뭐, 욕도 들어먹고, 그러면서 주가 빠질 때마다 그 곽돈신 부회장님이 지금 회장님인데, 빠져? 우리 회사 좋아지는데? 주가 빠지네? 빵 들어가고, 그죠? 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나중에 엄청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회장님들이 사실 그런 역할도 좀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완전히 패닉에 빠졌잖아요. 패닉에 빠져서 누구는 이 말하고 누구는 저 말하고 뭐 하이닉스 500만 원 얘기했다가 뭐 400만 원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또 목표 주가 낮추고 뭐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뭐 이럴 때 최태원 회장님이 나는 여기서 47억 샀어 하면서 그게 하나의 이 어떻게 보면 기업이 그 주주들에 대한 IR을 설명도 중요하지만 그죠? 이 정도 가격은 사도 돼. 이 메시지를 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또 몇 조를 갖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예, 예. 이제 예전에도 신문에도 나오긴 하지만 은행들이 우리 못 받아요 이런다고 하잖아요. 은행 못 받아요 이런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채권을 산다는 얘기도 있고. 예, 예, 예. 그게 한전채 사주면 되네. 뭐 그럴 수도 있죠. 한전채 사주.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한국전력이 이 상태로 계속 희생을 당한다. 네. 세계에서 낮은 전기로 이거는 한국전력이 차익급 주가를 떠나서 이거는 한국 경제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 안 들으면 전력주만 얘기를 하지 한국전력의 차익급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방법이죠. 그런데 이 소 박사님 아까 가지고 온 자료 중에 영업이익률, 재고 매출 비중 요 장표 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 장표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속으로는 제가 소 박사님하고 서로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가 최근에 이제 책 나오고 네. 뭐 이러면서 인사하다가 옛날에는 이제 알고 있었죠. 서로 이제 애널리스트 역할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이 우리 별주부 전에 또 소 박사님 같은 분이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반도체를 언제 팔아야 되는가? 지금도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7,500을 가냐 8,000을 가냐 아까 매물대 네. 그거는 전투인데 네. 전투인데 사실 누가 이길까는 화력이 좋은 쪽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화력이 뭐냐면 사실 이런 펀더멘탈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밀고 올라가는 게 그동안에 900조, 950조, 970조 그 화력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화력 없이 어떻게 올라가요? 그죠? 근데 이제 피리 소리에 놀래가지고 확 밀리긴 했는데 다시 위로 8,000을 가느냐 9,000을 가느냐는 얼마나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느냐. 그 부분인데 연말까지 가면서 에이 970조 아니야. 1,100조야. 이렇게 되면 그 이익이라는 화력으로 위에 다 뚫어버릴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반도체가 그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저는 이 재고 매출 비중을 보면서 유레카였어요. 지금 좀 전에 요 설명을 조금 이렇게 보시면 그냥 좀 반성도 되기도 하고 82 재고 비중이 82, 60, 54, 44, 30, 24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번에 예, 주가가 예. 올라간 거잖아요. 예. 올라갔고 과거 이제 16년, 17년도도 있어요. 이게 예. 지금 10년치를 갖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저 2017년 4Q가 29거든. 맞습니다. 29. 그 4Q가 29인데 1Q가 보면 36이잖아요. 근데 요게 발표가 후행적으로 발표된 예,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죠? 예. 네. 잠깐만. 재고 매출 비중은 이거는 후행적이라고 봐야 되죠. 그죠, 그건 후행적이죠. 맞죠? 예, 그죠? 예. 왜냐면 실적 나오는 거 보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 2018년 2월 달에 그 하이닉스 주가가 한번 확 밀려요. 예, 예. 확 밀리거든요. 재고가 늘어났었네. 그렇죠. 재고가 매출액 대비 재고가 살짝 29에서 예. 36이 되니까 그때 한번 주가가 출렁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3, 4, 5에 쫙 올라오거든. 쫙 올라오면서 고점을 돌파해. 재고가 36에서 다시 32, 32로 떨어져. 예, 맞습니다. 자, 떨어졌는데 18년 3Q니까 7, 8, 9 요때부터 주가가 스멀스멀 밀려요. 밀리다가 4Q에 박살이 나거든. 박살이 나는데 32 갔다가 45로 급등을 하니까 박살이 났었어요. 그리고 1Q 때 보면 45에서 76, 그죠? 네. 87. 요렇게 올라가면서 이 재고로 보면서 판단해야 되구나. 이게 워낙 이제 중요하고 지금 반도체에 많이들 물려도 계시고 가지고 계시고 또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조차도 이거 그냥 계속 들고 가면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재고 매출 비중에 대한 이 10년치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놓으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재고가 늘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재고 팔아야 되니까 그죠?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 그런데 22년, 23년 요때 재고 매출 비중이 338까지 가잖아요. 예. 이때는 왜 이렇게 재고가 늘었을까? 요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또 나중에 재고가 늘면 어떡하려고 그런 걱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2년도에 중국은 5년마다 저걸 하죠. 10년마다 이제 지도자가 바뀌게 되는데 2012년 그때 11월 달에 있었던 공산당 무슨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국가주석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요때 22년도면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 그게 옛날에 덩소평에 10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격대 지정으로 해서 이번에 한 사람이 다음은 누가 할지를 또 정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걸 이제 져버리고 이제 장기 집권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장기 집권으로 가게 되는데 반발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홍콩 우산 혁명도 있었었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안 해도 될 코로나 봉쇄를 다시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 코로나가 2020년, 21년 그리고 다 끝났잖아요. 2년 만에 다 끝났어요. 그런데 22년에 생뚱맞게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 봉쇄. 근데 그게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혹시라도 천안문 사태처럼 그렇게 막 이래 시위가 일어날까 봐. 그러면서 어디 나가지를 못했어요. 중국의 인민들이 어디 나가지를 못하니까 뭐 휴대폰을 어디서 사겠어. 그래서 당시에 그 전에 그 중국에서 핸드폰이 제일 많이 팔릴 때가 한 6억 대 팔렸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때 거의 뭐 3억대로 뚝 떨어져요. 핸드폰이 갑자기 그 중국으로 나가야 될 핸드폰에 들어갈 메모리까지 다 계산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핸드폰 수요가 급감하면서 이게 재고가 확 늘어났던 거죠.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60점. 예. 그러 같은 일이고 저는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모르면 또 저렇게 재고가 늘어나면 어떡하지? 그렇게 이제 두려워할 수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 보면서 그 최태원 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가격이 계속 더 오를까 봐 걱정이라고. 왜냐하면 내년까지 증설 물량이 없다. 그죠? 증설 물량은 없고 앞단에서는 AI 수요는 뭐 계속되고 있고 단지 하나 걱정은 지금 오포 비보 이 저가폰 만드는데 샤오미를 비롯해서 이 팔면 다 적자니까 핸드폰 만들어서 팔면 다 적자. 그쪽으로 범용 쪽에 반도체 핸드폰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는 가격 저항 때문에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거 줄어드는 거를 다 AI 쪽으로 돌려서 다 또 팔 수도 있기 때문에